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 자, 이렇게 주말에 원익홀딩스 분석 영상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요일 날 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아랫골이 달면서 말아 올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5%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날 패닉셀이 나오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던지시고 나가셔야 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금 보시면 요거를 1 시간 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요 자리에서 길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이 자리의 저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35,500 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던 자리가 정확하게 35,500 원인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서 바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홀딩스가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장 자체가 좀 많이 빠졌다. 원익홀딩스 말고 안 빠진 종목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죠? 대부분 빠지면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일 비하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중요한 건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약간 요렇게 추세에 대한 비각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 자리에서도 요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에서 5 분봉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5 분봉으로 보여 드리면 얘가 요렇게 될 것이고, 요렇게,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요런 식으로 단기 추세를 그을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그죠?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하나의 빗각이 완성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갭 상승으로 갭을 2%를 띄우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갭이 나오는 거 제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갭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눌렸다가 소화를 하고 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갭으로 출발하면, 네, 지금 갭으로 출발하면서 밟고 고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지금 이 전환이 나오는 지점, 지금 요런 것들이 나와줘야 그다음에 또 인제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렇게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봤을 때, 그죠?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은 나왔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V자 반등 나왔고,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이 곧 변곡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하나의 빗각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맞고 밟고 올라갈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면은 이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대라고 한다면 38,000 원입니다. 38,000 원. 이 38,000 원짜리를 뚫어내면서 갈 것이냐, 요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빗각을 맞고 떨어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요렇게 멀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은 같은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는 우리가 보통 디센딩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하락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하락 삼각수렴.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아래로 빠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거의 한 비율이 2대 8 정도가 됩니다. 하락할 확률이 8인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그냥 밟고 올라가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다이버전스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이 원익홀딩스가 뚫고 가는 게 기술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자체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익홀딩스의 저점 매수가 다시 한번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장은 안 좋았지만 원익홀딩스에 대한 저점 매집을 노리는 이 매수에 대한 주체, 그죠? 매수에 대한 주체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
시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V자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아직까지 저점을 깨트릴 만한 명분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도 갈 놈은 간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원익홀딩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 현대 경제, 거시경제에 여러분들이 조금 철학에 대한 부분 요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려면 이 모든 경제에 대한 기반은 저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저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고점을 만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왜냐면 저점이 무너지면 경제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더 많이 주어지겠죠. 그죠? 경제가 좋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요런 것들.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안정장치를 만들어 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점에 대해서 이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증시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점을 지키기 위한 안정장치는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어디에서 뚫고 갈 것이냐. 요런 것들보다는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면서 어제 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가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면서 V자 반등이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원익홀딩스에 대한 수급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수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는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V자 반등이 못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데드캣 바운스다.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월요일 날 되면 알겠지만은 빠지고 있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죽고 자 그러면은 이 저점이 깨지면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익절을 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10중 8구 전부 다 비중을 덜어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익홀딩스라는 게 정확하게 5만 원이라는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라운드 피겨 자리를 넘기지 못하면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 뭐 그다음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 놓고 가겠습니다. 기존에 저항 맞았던 자리고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그죠? 저항 맞았던 자리고 저항 맞았고 저항 맞았고 여기에서 돌파 나오니까 밟고 올라가고 기존에 요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31,000 원입니다. 31,000 원. 이 31,000 원과 35,500 원을 잘 지켜주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반등 나왔던 자리고 35,500 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31,000 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박스. 이 박스가 결국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V자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를 지켜주면서 되돌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뭐 1 년에서 2 년까지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쪼끔 더 러프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얘가 놀고 있다가 돌아 나가는 거. 그냥 들어왔다가도 나가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신에 1 차적으로 35,500 원, 2 차적으로 31,000 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전부 다 전량 이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자리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왜냐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요 자리를 단계적으로 뚫어내면서 밟고 올라갈 것인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중요한 자리 깨질 때마다 여러분들 비중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트라이 1 차적으로는 45,000 원이 되겠죠. 45,000 원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그다음은 5만 원이 될 것이고 이 자리를 뚫고 밟고 올라가는 자리 맞고 떨어지더라도 5만 원짜리에서는 맞고 떨어지더라도 45,000 원짜리는 뚫고 밟고 올라가는 자리가 1 차적으로는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45,000 원을 뚫고 가느냐
45,000원을 뚫었으면 그다음 50,000원에서는 맞고 떨어졌느냐 아니면 50,000원마저 밟고 올라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약간 좀 같이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 띄워 놓고 이렇게 차트만 보신다고 해서 절대 해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나와 주고 있고 특히나 기존의 전저점이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에 대한 지지 라인이잖아요. 장기 이평. 지금 60 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 자리. 요 자리가 60 선인데 60선 밟으면서 또 반등 나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우리가 반등에 대한 부분 노릴 수 있고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에 대한 갭이 한참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면 뭐 원익홀딩스 제가 봤을 때는 50,000원에 대한 돌파는 일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고점이 뭐 100,000원이 될지 뭐 아니면 80,000원이 될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일단 50,000원짜리는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상승 파동을 만들어 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을 때에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숨고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의 상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락 나올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하루 장중에 10%씩 빠지고 있는 이러한 장 속에서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음봉으로 오늘의 차트가 마무리가 되려면 매수세가 1이라고 했을 때 매수세가 1이고 매도세가 2가 되면 1에서 2가 되면 그러면은 음봉으로 마무리를 짓겠죠. 매도세가 우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매수세가 1이 아니라 0입니다. 그리고 매도세가 1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0.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도세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륨 자체가 안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숨 고르기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매수에 대한 이 주체들이 전부 다 엑시트하는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만들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끝낸 뒤에 다시 한번 랠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원익홀딩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점이 계속해서 요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요런 식으로 쪼끔 더 러프하게 잡는다고 하면 지금 밟고 올라가는 자리 이 35,0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500원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약간 요렇게 놀다가 밟았을 때 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요런 것들도 체크해 보면 재밌습니다. 아마 이 빗각을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빗각을 터치한다면 반등 나올 확률이 99% 입니다. 근데 터치를 안 하고서 고대로 그냥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어제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고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돌아 그냥 그대로 돌아 나가든 아니면 빗각을 터치하고 고대로 돌아 나가든 결국은 그냥 돌아 나가면 된다. 이게 뭐 45,000원까지 갈지 50,000원까지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45,000원이든 50,000원이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머니홀딩스 여러분들이 돌아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예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약간 요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그려 드리면서 고점 뚫고 밟고 올라가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리면서 원익홀딩스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 봤는데 사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조 자체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제 이해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뚫고 밟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붙어주는 겁니다, 거래량이. 지금 당장에는 원익홀딩스를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수급이 붙어주는 것이고 갑자기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원익홀딩스 왜 이렇게 올라?'라고 뉴스에다가 검색을 해 봐도 아무런 이슈가 없겠죠. 왜? 순전히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원익홀딩스 매매하시면서 중간중간 타점을 어디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35,500 원이 깨지면 안 된다. 두 번째 31,000 원이 깨지면 안 된다. 세 번째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38,000 원을
밟고 올라가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5,000원을 뚫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한 줄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장중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개인 연락처 알려드릴 거니까 이쪽으로 그냥 박 교수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 교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괜찮다, 알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두신 다음에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전부 다 알려드렸죠. 전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말 동안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